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사법개혁은 소수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이고,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정말 깜놀했고 감동받았어요. 사법개혁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청래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여의도 사무실과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는 민초들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검을 들인 그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그것에 대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민초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결론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정청래, 너는 물 같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의원님이 확인하지 못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 사무실이었어요. 지방은 아니고 서울 사무실, 영등포구였다고 했으니까 받으신 분이 확인해 보시면 나랑 통화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했죠. 내가 민주당 당원증을 한 번도 내 스스로 쓴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여러 군데 민주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을 거예요. 내 지인들이 그 민주당 당원으로 이렇게 가끔 나를 밀어가더라고. 그래서 많이 DM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원 가입을 직접 한 당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조국혁신당이었어. 조국혁신당에 내가 당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권리당원은 아니었어요. 회비를 낸 적은 없어. 당원으로 가입했지만 조금 있다가 지인이가 의심스러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법개혁을 하자, 토지공개념을 하자 막 했는데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법개혁이 정치적 보복성에 대한 그런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과 또 여러 번 내가 제안을 했었어요. 나를 한번 만나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서민을 위한 그 사법개혁을 좀 해라. 그랬더니 서울 사무실에서 내 전화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민초들의 사법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양반집이 있어. 근데 이 양반집은 사또라고 보면 돼. 사또가 있어. 이제 지역 사또죠. 사또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사또가 있는데 사또 밑에는 뭐야? 포졸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포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 포졸들을 지금의 경찰이라고 보고 사또를 검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사또가 포졸들이 하는 잘못된 것을 한쪽 눈을 다 감아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콩가루가 떨어져 나왔던 어쨌든 이렇게 눈을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포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또가 눈을 감아줬어. 그것을 이제 사또 네 책임이네. 전적으로 사또 책임이라고 하면서 사또의 모든 권력을 뺏어서 다 포졸들에게 준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내가 정말 대단하게 보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검사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 경찰도 다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봤는데 인천 미추홀경찰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누구더라? 그 경찰은 되게 괜찮은 경찰이었어.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성 뭐였나? 하여튼 이 경찰은 월급상가에 우리 세입자하고 이제 해가지고 월급상가에 내가 이제 세입자하고 해가지고 관리소하고 해서 관리소가 증인이 되고, 세입자가 이제 내가 자기가 가게문을 닫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양조 같은 걸 가져갔다. 그 관리소가 봤다라고 고소장을 넣었어. 우리나라는 증인이 짱이잖아요. 이제 그 고소장을 딱 가지고 이제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야. 정말 웃기지. 내가 양조 술도 안 먹는 내가 양조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명품도 선물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성격인데. 하여간 그런데 그때 꼼짝없이 될 뻔했지. 왜냐면 증인이 있으니까. 저녁에 순찰을 돌다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봤대. 정말 꼼짝없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잖아. 그런데 그때 마침 나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주로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출입국 관리소 기록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그때 내가 이제 다시 봤더니 그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집에서 그 늦게까지 일하는 수선집 사장님이 거울에 그 유리에 비친 거였어. 아니, 유리에 비친 거하고 사람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구분 못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무고가 안 돼. 왜? 착각이었다고 하니까 착각이라고 하고 또 안 되더라고. 참 웃기는 일을 내가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한 그 경찰관은 현장 답사를 3번이나 갔어. 그리고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으시겠습니다까지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연수경찰서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분 기억이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그러니까 모든 경찰이라고 다 쓰레기는 아니고 모든 검사라고 다 쓰레기는 아니야. 또 그 내가 횡령을 한 어떤 놈을 무수히 고소를 했지만 미출경찰서는 오히려 나한테 무고가 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불기소 처분했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항고를 했어. 중앙지검에 갔어요. 그 항고가.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보안수사해라. 이거 수사가 너무 미비하다 해서 수사를 했더니 6개월 동안 횡령 금액이 1900 몇십만 원이야. 6개월 동안. 그럼 7년 동안 우리 집을 관리한 그놈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냐고. 근데 이제 윗선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6개월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1990만 원이면 솔직히 보통 사람이면 하여 그 부분에서는 나도 엄벌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어쩌다 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집단이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그래. 사회조사 분석사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니까 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말하자고. 이런 논리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경찰들이 모두 수사를 잘한다? 아니라니까. 더 다수 대중이 밀접한 민초들과 연결해 있는데 더 나쁜 짓들을 하는 놈들이 더 숫자로 많을 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그랬어. 알량한 권력으로. 나는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난 내가 직접 내가 보고 겪은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 어떤 집단 자체의 권력을 뺏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통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되는 거지. 난 이재명 대통령식의 이 사법개혁을 전적으로 지지를 해요.